망막 색소 변성증이 있습니다. 망막 색소가 막대 모양의 세포가 일조개가 있습니다. 일조개의 세포들이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서 세포들이 손상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망막 색소 변성들이 손상돼 가면서 망막 주변부에 막대 세포가 하는 역할은 명암을 구분하는 역할, 우리가 밝고 어둠을 구분하는 역할, 또 시야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포가 손상되면서 명암 구분이 잘 안 되면서 야맹증이 심하게 되고, 선천적인 경우 야맹증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시야가 협착 좁아지면서 잘 부딪히게 되고 계단 올라가기 힘들고, 또 시야 각도가 좁아지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더 진행돼서 세포들이 망막 주변부서부터 막대세포, 일조개의 세포들이 세포 수가 죽어가면서 세포 수가 줄어들고 안쪽으로 병이 진행되면서 수정체가 손상이 되게 되면 백내장, 눈이 뿌옇게 보이고 눈이 부시고 잘 안 보이고 이런 백내장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더 안으로 진행하게 돼서 황반적으로 병이 진행되게 되면 시력 장애,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RP는 망막 주변부이기 때문에 시력과는 상관이 별로 없는데, 그것이 더 진행될수록 백내장이 와서 백내장은 주맹증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눈이 부시고 낮이면 눈이 부셔서 생활하기 힘들고, 밤에는 또 야맹증이 심해서 어둠에 적응이 안 돼서 밤에는 더 심하고, 또 황반부까지 손상이 오면서 시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약으로는 야맹증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 또 시야 협착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백내장을 뿌옇게 보이는데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반부 손상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겁니다. 한방에서는 어떤 원리로 치료하나요? 라고가 아니라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그런 약제를 쓰는 겁니다. 그런 약제를 쓰면서 손상이 되지 않게끔, 갈수록 죽어서 손상되게 되면 황반부의 세포까지 손상이 되면 이제는 앞도 잘 안 보이는 증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더 진행되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세포가 손상이 되는 원인은 선천성이건 후천성이건 우리 세포들은 피를 먹고 삽니다. 피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동맥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이 공급되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이산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혈액이 막히거나 혈액이 좁아지거나 혈액이 순환이 안 되거나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서 세포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혈액의 70%는 물입니다. 물과 또 산소와 영양분, 또 체원을 공급하는 역할, 또 신진대사 역할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 또 혈액 속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반에서 기라고 표현합니다. 기가 부족하거나 기가 막히면 있는 피도 막히거나 엉기거나 노폐물이 많이 끼거나 피가 순환이 안 되면서 세포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됩니다. 막힌 걸 뚫어주는 것이 침치료의 원리고, 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부항요법의 원리입니다. 사열요법, 부항요법. 왜 피를 빼내나요? 침만 맞으면 안 되나요? 침은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 통축불통, 불통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안 아프고 막히면 아픈다. 여기가 충혈되고 아파요. 여기 욱신욱신거려요. 여기가 콕콕콕콕 쑤세요. 그런 것은 피가 돌질 않고 거기에 막 충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침을 막거나 또 충혈되어 있는 상태의 피를 밖으로 배출하게 되면 세피가 돌면서 통증이 좋아지는 겁니다. 침과 부항요법, 사열요법은 진통제를 놓는 게 아니라 피가 순환이 안 되는 상태를 침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거고, 피가 몰려서 어혈이 되는 상태, 노폐물과 찌꺼기가 쌓여있는 상태,
죽은 피가 된 상태, 그런 것들을 부항이라는 요법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약과 침치료는 한 세트처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한약과 침치료와 함께 우리가 이제 음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된다입니다. 피의 성분은 음식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피가 됩니다. 내가 짜게 먹었으면 피가 짠 성분이 섞여서 혈압이 오를 거고, 내가 싱겁게 먹었으면 피가 싱거워져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저혈압인 분들은 약간 짜게 먹을 필요가 있고, 혈압이 높은 분들은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혈관 내에 짠 성분이 있으면 주변에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물을 빨아들이면 혈관 내 물 양이 70%여야 되는데 89%로 많아지게 되면 혈관이 빵빵해집니다. 빵빵해지면 압력이 오르고, 압력이 오르면 어디 가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혈압인지 또 고혈압인지 또 정상혈압인지에 따라서 소금이 이 양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혈압이고 항상 기운이 없고 항상 이 힘이 없고 그런 분들은 좋은 소금, 우리 이 가공된 이런 소금이 아니라 죽염이라든가 좋은 소금을 좀 이렇게 먹는 것들이 혈관 내에 저혈압이라는 얘기는 혈관 내 압력이 저혈압이에요, 항상 저혈압이래요. 그런 얘기는 기가 부족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또는 혈관에 어디 구멍이 나서 유궤양이나 유출혈 이런 거로 구멍이 나 있거나, 아니면 혈관 내에 물이 너무 부족해서 물기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약간의 소금, 우리가 마라톤을 뛴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린다, 쓰러질 것 같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뛰겠습니까? 소금을 가지고 뜁니다. 소금을 가서 너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고 저혈압으로 떨어질 때 소금을 먹는 거. 만약에 높은 산에 오른다, 그래서 혈당이 부족하고 너무 과로가 심하고 높은 산에 오른다, 그러면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초콜릿이나 단 것을 가져갑니다. 단 것은 열량을 발생시키고 포도당을 만들어주고 내 몸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피가 되는 거고, 그러면 피가 있다고 피가 순환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휘발유만 넣는다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듯이 자동차는 건전지라는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배터리에서 전기가 발생돼야지 휘발유가 연소가 되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먹어서 피만 만들어졌다고 피가 순환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우리가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이 대기 중에, 이 공기 중에는 무수한 에너지, 우리가 라디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뉴스를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주파수를 어디로 맞추느냐, 또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막 잡음처럼 찌찌찌찌찌찌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상태인지, 내가 좀 긍정적이고 즐겁다 그러면 그런 주파수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맞추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우울하고 눈이 안 좋아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공기 중에서 우울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에너지를 막 받아들이는 겁니다. 에너지는 긴데, 에너지의 특징은 리듬이 있고 주파수가 있고 파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입니다. 입자는 몸이라는 것이 입자고, 에너지는 마음과 정신, 영적,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은 육체니까 딱딱한 고체 같은데 그 안에 70% 이상이 물덩어리입니다. 그러면 물이 더 많으니까 액체입니다. 내가 커피에 물을 탔으면
그것은 커피에 물이 70%, 커피가 30%면 액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쪼개고 쪼개면 에너지 장애입니다.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에너지 99.9%를 더 쪼개면 아주 밀입자와 에너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입자이면서 에너지고 에너지면서 입자인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존재이면서 과학자인데 그걸 표현을 색즉시공 공즉지색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색즉시공 있는가 했더니 아무것도 없고 없는가 했더니 있다. 우리 몸처럼 육체이면서 에너지적인 존재, 육체이면서 마음적인 존재.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순환되려면 공기를 통해서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 에너지가 내 피를 순환시켜주는 힘. 그래서 기가 약하거나 기가 막히게 되면 피가 순환이 안 되거나 피가 엉기거나 피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순환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요소인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대로 피가 변화됩니다. 마음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음식 먹는 거나 마찬가지로 마음 먹은 대로 피의 성분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짠 걸 먹었으면 음식을 짠 걸 먹었으면 피가 짠 게 섞이듯이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먹었으면 피가 감사의 상태로 변합니다. 기쁨의 마음을 먹었으면 기쁨의 상태로 변합니다. 그냥 먹은 대로 내 몸에 입자가 변한다는 거. 왜냐하면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변화가 입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왜 나는 입자만 치료하고 싶어? 에너지는 상관없어. 입자만 치료해줘. 아닙니다. 에너지가 입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에너지. 내 마음과 정신이 육체, 눈에, 망막세포 변성증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나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자. 꼭 감사일기를 써야 됩니다. 감사일기.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피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피 안에 피에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매일 쓰고 1, 2, 3, 4, 5, 6, 7 다음 날은 8, 9, 10, 11, 12 자기 전에 쭉 보고 아침에 쭉 보고 하루 2번 이상은 보는 것이 중요하고 감사를 기록하는 것. 감사는 현재 나에 대한 감사, 상대방에 대한 감사, 우주에 대한 감사.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 진실 차원에서 나와서 진리. 뭐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할 일이 왜 없습니까? 감사할 일은 엄청 많습니다. 눈이 먹어가는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 감사가 약입니다. 내가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망막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그래서 신경 손상이 오거나 망막으로 가는 혈관이 피가 엉겨서 망막으로 가는 세포들이 망막에 있는 세포들이 피 공급을 못 받으면서 시꺼멓게 죽어간다. 주변부가 시꺼멓게 더 시꺼머지면 백내장까지 수정체까지 혼탁이 오고 변성이 오고 더 심해지면 황반까지 시꺼멓게 변하게 돼서 세포들이 죽어간다. 먹어야 되는데 피가 안 돈다. 그럼 피가 맑아야지 피가 순환이 되는데 피가 맑지 않는 큰 원인이 먹는 거. 먹는 거보다 먹는 거에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에너지라는 걸 먹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마음이고 생각이고 또 우주에서 받아들이는 코를 통한 호흡법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핍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결핍의 반대는 풍요고 풍요의 언어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꼭 쓰는 거고 또
그걸 쓰면서 아침 저녁 꼭 2번 이상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